예, 저희 2시 30분이 되어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과학창의재단 변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번 세션은 스팀 교사 연구에 관련해서 그간 운영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선생님들 발표 시간은 30분 정도씩 진행될 예정이고요. 혹시 참가해주신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발표가 끝난 후에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발표는 스팀을 그리다 4D 메카트로닉스에서 달 탐사선까지라는 주제로 고기초등학교 조경호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자료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 컴퓨터 화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저는 고기 좋아하시죠? 예, 용인에 있는 예꽃자特기자를 써서 고기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조경호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반갑습니다. 스팀 교사 연구에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정말 많이 좀 좋았어요. 그거 창의재단에 감사했고, 그리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이 스팀이 그 과학기술만 융합해 준 게 아니고 교사들끼리의 관계도 융합을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너무 창의재단에 감사하고 많이 배우고 또 성장했습니다. 저는 총 4가지 세션으로 발표를 할 텐데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메카트로닉스를 초등학교 저희 3학년 친구들한테 1년 동안 장기형 스팀 프로젝트로 제가 좀 투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궁금하시죠? 메카트로닉스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4D 프레임으로 만들었습니다. 4D 프레임으로 만들었는데 처음엔 애들이 빨대라고 하거든요. 빨대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이 내중에 실제 메카트로닉스가 굴러가고 앱으로 조작하고 서버모터까지 연결하는 모습을 지금 보게 될 겁니다. 한번 볼게요. 먼저 선생님들 저 화면 지금 보이고 있죠? 네, 예. 네. 네. 이거 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4가지 오늘 주제고 이겁니다. 처음에 이게 지금 우리 반대 친구들이거든요. 메카트로닉스를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줄고에서 이렇게 있는데 처음엔 이걸 다 빨대라고 보던 애들이 연결병 연결바, 메인보드, 그 다음에 6핀, 그 다음에 앱구동까지 해서 서버모터까지 활용해서 이걸 구동을 해보고 직접 디자인까지 제작해보고 이게 6개월 심화로 하는 거거든요, 애들이랑. 그런데 이제 올해 저 같은 경우는 저만 우리 반만 한 게 아니고 저 스팀 교사 연구회 3학년 1반, 2반, 4학년 1반, 3, 4학년 선생님들 함께 제가 선생님들께 이거 메카트로닉스 연수시켜드리고 3, 4학년이 고기초과 전체로 다 같이 진행했습니다. 쭉 보시면요. 좀 이따 바로 영상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 얘들이 했던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떻게 수업에 투입할까 그렇게 수업 지도안을 만들어서 실제 얘들이 처음부터 제작했던 과정들입니다. 이 제작 과정까지 설명하기 너무 길어서 이거는 뭐 한 3시간을 줘도 설명을 다 못할 것 같고요. 제가 간단히 설명만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내중에 앱 구동하는 거 마지막 6월달 정도에 앱 설치하는 거 이거 휴대폰으로 앱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제가 칠판 판사했던 겁니다. 예, 그러면 영상 우리 반들이 처음에 이랬던 애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영상으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먼저 공유를 좀 할게요. 소리가 안 들릴 수 있으니까요. 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거 메카트로닉스 안성한 다음에 6월달인가 5월달에 만들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도 보여줬던 건데 한번 보실까요, 영상? 잠깐만. 소리 들리시나요? 선택 카메라. 지금 안 되는 선택 카메라 줘봐. 안 되는 바퀴가 하나가 안 굴러가지? 네. 지금 굴러간다. 자, 잠깐만. 여보세요. 자, 뒤로 더 가보고. 오, 자, 뒤로 더 가봐. 쭉 가보세요. 쭉 가보세요. 회전 좀 앞으로 가보고. 자, 앞으로 가봐, 앞으로. 자, 가봐,
하고 있니 지금? 네오요. 네오야. 자, 앞으로도 가봐. 그렇지. 그 다음에 옆에 친구 또 네오 말고 또 누가 해볼래? 자, 조은이 한번 해보세요. 자, 조은이. 그렇지. 지금 근데 현재 오른쪽 바퀴가 잘 안 굴러가. 잘 건다. 자. 핸드폰으로 자, 돌아. 한 바퀴 돌아. 봄이나. 잠깐만. 돌아. 오, 저쪽 잘한다.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 돌아. 우회전. 뒤로. 후진. 앞으로 가세요. 오, 박수. 가보세요. 자, 가봐. 선생님 듣게끔 해주세요. 자, 먼저 저거로 해봐. 자, 가보세요. 자, 앞으로 가봐. 자, 앞으로. 너네는 지금 오른쪽 바퀴하고 왼쪽 바퀴가 잘 걸려있지? 그러니까 너네가 이쪽 바퀴를 보충을 좀 해. 알았지? 거기에 걸렸잖아. 수도. 자, 해보세요. 자, 앞으로. 자, 꺾어봐. 차로. 도윤아, 차로 가봐. 그렇지. 수도. 뒤로 가보세요. 앞으로. 다시 우회전. 직진. 회전. 앞으로. 뒤로. 힘이 너무 세다. 뒤로. 앞으로. 손이 부동. 이거 잘 간다. 뒤로. 자, 직진. 앞으로. 스톱. 뒤로. 자, 이찬이 하고 조금 해봐. 민찬이도 해보고. 자, 주원아 이제 다른 친구 정우도 해봐. 정우 구동해봐. 자, 앞으로. 뒤로. 자, 구동 앞으로 가세요. 나와봐. 이 차를 잠깐 비켜봐. 자, 출발. 지금 배터리 나갔어? 하고 있는 장면이라 앞으로. 차근차근 해와서 자, 앞으로. 야,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있는. 춤추고 있다. 춤추고 있어, 봄이나. 앞으로. 야, 춤만 추냐? 앞으로 가야지. 네. 저는 실은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반 친구들한테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네들이야말로 테슬라에 가야 된다. 그리고 현대 기아 자동차,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는 연구원으로 가야 된다. 저는 자신있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같이 스팀으로 해서 이렇게 어떤 애들 반응이 어떻게까지 나왔냐면, 휘발유를 넣지 않는데, 기름을 넣지 않는데 차가 굴러간다. 그런 반응들까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정말 이런 거를 창체라든지 과학으로 이렇게 시스템으로 엮어서 이렇게 해보면 정말 애들한테 과학적 소양을 늘려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저는 강하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어디까지 나갔냐면요. 이제 서버모터 장착까지 나왔습니다. 서버모터는 좀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로봇으로 치면 팔이 움직이는 이 기술이거든요. 달로 치면 달 탐사선에 가서 흙을 포화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고급 기술인데 이것까지 제가 지도를 했습니다. 이제 추후에는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이거를 제15회 국제수리 과학창의대회가 있는데 이 대회까지 연결을 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우리 고기초등학교에서. 그래서 그거를 연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서버모터를 지금 장착까지 이제 왔습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지금 친구들이. 네, 지금 보이시죠? 됐다. 컵을 지금 아니 공기 뜨고 있어. 무섭습니다. 예, 지금 움직이시죠? 앞이. 침대까지 했는데 아마 지금 안 되는 이유를 얘들이 탐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거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가 있으면 돼. 같이 해봐. 네.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그렇지. 방향 보고 있다. 잘 잡고요. 그렇지. 오세요. 메카트로닉. 네, 좋습니다. 해. 방향, 컵을 방향. 찍는 미션. 그렇죠. 그렇죠. 더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네, 접근. 웨이브를 활용해서 하고 좋습니다. 천천히. 그렇죠. 자, 서브 모터 짙게 벌리시고 벌려. 아우. 네. 다시 종아 올려줘. 자. 다시 자, 서브 모터 짙게 컵 집으세요. 그렇죠. 오, 돌아. 천천히. 그렇지. 앞으로 가세요. 네. 앞으로 가. 출발. 앞으로 가. 앞으로. 좋아. 네. 제가 그랬어요. 이 수업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반 친구들한테 그래 테슬라를 뛰어넘어서 너네들이 달 탐사선까지 개발해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하며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면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정말 너네들이야말로 카이스트 가가지고 포항공대 가서 의대 가지 말고 진짜 우리 한국이 최초로 달 탐사선 만들고 너네가 테슬라 용공이 돼가고 테슬라를 한국으로 가지고 와버려라. 요 정도 저는 그렇게 힘줘서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얘들이 서브모터라든지 메카트로닉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연결봉을 해서 메인볼을 DC 모터를 출발해가고 여기까지 스팀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학교 현장에 교육 과정에 투입하고 있는 거고 이게 고기초등학교 3, 4학년 모든 친구들이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제수리 과학대회까지 준비하는 거고요. 이런 1년의 과정에 1년 농사를 지금 지어왔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아주 물들어 있습니다. 스팀으로. 네, 자신 있게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4학년 친구들이 제가 좀 우리가 지도했던 건데 모양이 좀 메카트로닉스로 두 가지 만들었습니다. 이런 4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천천히 오세요. 예, 지금 1륜 구동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2륜으로 돼 있어서 잘 안 가는 거. 1륜으로 돼 있어 잘 안 간다고 보면 돼요. 지금. 4륜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예, 4륜 바꾼다. 훨씬 잘 가죠? 그것도 다 설계했어요. 그래, 4륜으로 넣어야지. 자, 지금이 사륜 모드. 지금 사는 모습이니까 약간 얘들이 됐어. 처음에 집게를 처음에 벌렸어야 되는데. 이거 나도 되겠다, 이렇게. 아니, 좀. 예, 이 과정도 상당히 많이 고민해야 돼요. 그래도 좀 올려놓는 게.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 집게진도 연습해. 여기 보시면 이 친구 한번 잘 보십시오. 아디다스 입은 친구요. 이제 자 성공을 하고 그렇지, 됐다. 돌아. 좋아. 이렇게 집게를 성공을 한 거예요. 지금 화장실을 내렸습니다. 그렇지, 천천히, 좋아. 오, 박수. 앞으로 가. 야, 좋아. 야, 자, 신난다. 서진이 경기. 좋아서. 예. 좋아, 이거 연습하면 돼. 춤을 추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선생님들이 이거를 좀 느끼실지 모르실 텐데 지금 언뜻 보기에 이게 아주 쉬울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메카트로닉스 만드는 과정이. 그리고 서버모터 장착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를 휴대폰 예입을 깔아야 되고 그 예입에서 또 이거를 구동시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안 될 때는 배터리를 점검해야 되고 DC 모터를 기계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이 과정이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서진이 같은 경우는 집게를 지우니까 제가 막 신난다니까 서진이도 복도에서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동안에 실패의 과정이 있었는데 드디어 그날 된 건데 참고로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요. 우리가 3학년, 4학년 선생님들이 온팀이 돼가지고 이거 1년 동안 스팀으로 이게 풀어온 거를 국제수리과학대회가 10월 달에 토요일 날 있었는데요. 이 대회를 준비해서 토요일 날 특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들 나와라고 대회 나갈 애들 나와라 그래갖고 지도해주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거기 장면이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예, 여기 하나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제가 이거를 네이버 저만의 보는 밴드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 반 밴드는 좀 공개된 자리에 오픈할 수가 없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부모님들 여기 보시면 감사의 글도 오늘 재민이 양이 이날 메카트리 서버모터 장착 미션수리 테스트 모습입니다. 이렇게 올려줬더니 부모님들 우와 선생님 감사합니다. 집에서도 뭔가 도와주실 때 제가 잘 보니 뭐 어떻게 이제 부모님도 와 멋져요 선생님 사랑과 열정 로고가 있고 작품이네요 뭐 눈물이 뭐 선생님 사랑 막 이렇게 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여기 지금 이제 교장 선생님까지 모셔가지고 격려해주고 계시는 이런 모습 이거 서버모터 장사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제가 보여줬던 장면들이고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이날
이날 이제 우리가 선생님들이 3, 4학년 선생님들이 같이 와가지고 토요일 날 얘들 이렇게 대회 준비까지 해서 출전할 친구도 모아가지고 토요일 날 오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최종 점검해주고,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지나면 이렇게 실력이 늘더라고 얘들이요. 이렇게 되고, 자 복도에서 테스트도 해보고 도와주고, 이제 이게 국제수리과학대니까 세계 스웨덴 애들도 나오고 핀란드 애들도 출전하고 그러니까요. 이 여기 이제 3학년 2반 선생님하고 4학년 1반 선생님께서는 발표를 또 지도해 주시고, 그냥 발표 점수도 20점 있거든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발표를 못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딱 피드백 해주고, 이렇게 분업을 해서 우리가 온팀이 돼가지고 저는 이제 복도에서 서브모터 장착하는 거 알려주고, 이렇게 3, 4학년 친구들 이렇게 토요일 날 아메리카노 한 잔씩 먹으면서 오전에 이렇게 예, 이제 마지막에 총과 12시 정도에 전체 애들 모아놓고 너네 좀 조별로 이것 좀 보충했으면 좋겠다. 우리 세 분이 서가지고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표정들이. 저기 보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실제 스팀을 교육과정에 투입하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장기용 스팀으로 풀어나가고 2학기 10월 달에는 대회까지 준비해서 국제수리과학대 얘들한테 계기부여로 만들어주고 대회에 출전하는 기쁨도 느껴보고 열매도 수확해보는,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10월 16일에 이거 준비했다는 이렇게 있고요.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내부 결제 제가 좀 스캔하는, 이게 이제 내부 결제했던 거 스캔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얘들 또 토요일 날 지도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부 결제 해놔가지고 학교에서 지도한다는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트 1은 그 정도 하고요. 파트 2는 이제 스팀 교사 연구에 하면 역량 강화 부분이에요. 제가 변다혜 연구님께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스팀이 우리가 2011년도 들어왔을 때도 스팀에 거의 미쳐 있었거든요. 그때 이하에대 연수부터 저는 처음에 갔었거든요. 그때가 2011년, 2012년 1월 달로 기억됩니다. 한 번도 11년 동안 저는 스팀 곁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스팀을 서성거리면서 스팀을 사랑했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 아직도 우리 스팀이 일반화가 교원대에서도 연수하고 있고 창의재단에서도 기초 과정이 15시간짜리 있고, 그런데 일반 선생님들이 질문이 가장 10년 동안 많이 들어오는 게, 선생님 스팀이 뭐예요? 스팀 현장 적용 어떻게 해요? 스팀이랑 메이커 교육이 어떻게 달라요? 스팀이랑 주제중심 교육이 어떻게 다르나요? 스팀과 막 그런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그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아직도 스팀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좀 약간은 거리가 좀 부담스러워하고 스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좀 많다고 느껴서, 스팀을 빨리 우리 연구회가 활성화가 돼서 확산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연구회 하면서 저는 또 색다른 게 뭐를 느꼈냐면요. 변다혜 연구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스팀 교사 연구회 선생님들이 저 말고 4분 더 계시거든요. 근데 이 4분들이 스팀에 서서히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사진 보셨지만, 좀 이따 제가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학교에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께서도 스팀이 뭔지 궁금해하시고, 우리가 스팀 역량화가 현지 연수가니까 따라오세요. 그래서 같이 스팀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런 게 스터디하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임용고사 스터디하듯이 느낌. 그래서 이 스팀 교사 연구가 너무 고맙다. 크게는 전국에 있는 교사들을 확산시키는 것도 있지만, 적게는 우리 스팀 교사 연구의 선생님들부터 스팀에 서서히 스며듦이 있게끔 해주는 게 있어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창의재단에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이제 파트 2는 저희가 이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선생님들이랑 이제 좀 갔던 모습들인데요. 한번 이거는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제가 그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보고서 냈던 자료도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최종 결과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좀 화면을 제가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제 국립가천과학관 갔습니다. 가천과학관 가서 정말로 갔더니 이게 해마다 달라지더라고. 가천과학관요. 이렇게 변화가면 여기서 우리 같이 연구의 선생님들입니다. 같이 가천과학관에서 시스템 요소를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요소를 한번 차후해 볼까? 이런 거에 대해서 6월 20일 날 갔었던 거 이렇게 다 사진도 이렇게 찍으면서, 우리 학교 바로 근처인데도 해마다 가면 느낌이 달라요. 가천과학관은. 그리고 이제 10월 9일 날 서초 수학박물관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학적인 요소를 수학 중심의 스팀 요즘에 있잖아요. 그래서 수학 중심의 스팀도 한번 개발해 보고 싶어서 여기 갔는데, 여기 관장님께서 여기 정말 우리 박현대 관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우리 지도해 주시고, 여기 우리 교장 선생님도 함께 가셨어요. 여기 보시면 교장 선생님도 함께 가셨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너무나 많이
열심히 좀 참여하시더라고요. 아, 스팀이 이런 거구나. 아, 그래 현지 연수가 필요하고 견학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또 있고 여기 이제 또 판교 식물 쪽으로 좀 어떻게 해볼까 해서 판교 환경상태학습원이라 가서 하나하나 적용해보고 우리가 좀 식물을 보면서 이것도 융합을 어떻게 좀 이끌어내볼까 이랬던 게 있고 이제 가장 최근에는 제가 어디를 갔냐면 우리 변다혜 연구님께 여쭤보니까 변다혜 연구님께서 두 군데를 추천해 주셨어요. 하나는 포항의 농업과학융합원으로 한 군데 추천해 줬고 하나는 메이킹 협동조합을 좀 추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항까지 가기에는 뭐 SRT 갈아타고 KTX 갈아타기 너무 힘들어서 메이킹 협동조합을 대전에 있는 유성구에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보시면 그거는 대표로 이제 저만 갔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리사이클링이라 그래서 재활용된 장난감을 기부로 받아가지고 이걸 해체해서 얘들이 새로운 물품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업사이클링이라는 게 재활용을 새로운 제품으로 만든다는 막 그런 프로젝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부를 받아서 이렇게 다시 가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좋다. 얘도 인성교육에도 좋고 스팀으로 녹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부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한 3년 동안 적정 기술에 좀 빠져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게 적정 기술 대나무 손전등입니다. 그래서 대나무에다가 태양열 전지판을 만들어 가지고 이 태양열 전지판에서 태양을 흡수해서 에너지를 비축을 해서 아두이노를 타고 가서 이렇게 이게 후라시가 되는 액체가 이게 대나무입니다. 그리고 여기 태양열 전지판이 있고 여기서 이제 이거를 유리창까지 세워놓으면 자동스럽게 전기가 흡수가 돼서 이게 이제 페트병입니다. 이거는 페트병을 잘라서 재활용해서 거꾸로 붙여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거는 참고로 우리 변다혜 연구님이 여기를 좀 추천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근데 여기를 엄청 대전에서 헤매서 제가 거의 한 30분 동안 못 찾았어요. 그래서 엄청 이날 추웠는데 엄청 헤맸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누이노로에서 이게 이제 초소형 컴퓨터죠. 지금으로 치면. 그래서 아누이노 나노를 주로 좀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누이노도 좀 더 좀 많이 스팀을 해보려고 지금 실은 메카트로닉스도 아누이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여기 참고로 옆에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세종의 세종특별자치제 세롬초가 스팀 선도학교거든요. 협업을 우리 학교랑 맺어가지고 여기 제가 공문을 내보내가지고 여기 그 스팀 선도학교 담당 연구부장님 오시라 그랬습니다. 과학부장님을. 그래서 대전에서 만나자 그래서 뒤늦게 합류해가지고 같이 공부했던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있는 세롬초등학교하고 좀 연결을 해서 같이 여기 좀 메이킹 협동조합 관계자랑 좀 얘기로 좀 나눠보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시간이 8분이 안 남았네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아까 우리가 준비를 해서 국제수리 과학대회에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초등학교가 상을 쓸어갖고 왔어요. 상을 쓸어갖고 왔는데 그 사진, 여기 이제 상이 너무 많이 와서 교장실에서 이 친구들 다 불러서 교장선생님께서 이제 지도교사 상들도 우리가 받고 여기 3학년 2반 선생님 너무 좋아하시는 교직 경력 36년이신데 너무 좋아 손자 위해서 메카트로닉스를 배우겠다. 저희 옆반에 지금 계시거든요. 그런 적극적인 자세. 여기 이제 우리 반 2차인데 상 받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고개를 거의 90도 교장 선생님 앞에서 숙이면서 상을 받고 여기 또 그래 엄마들한테 너무 고맙다. 메카트로닉스만 만들 줄 알았는데 이게 상이 와서 너무 엄마들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여기 4학년 친구들은 한국과학창의재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 1년 보라고 오니까 3주가 걸리더라고요. 이제 국가에서 주는 상장이니까요. 그래서 너무 얘들한테 개그부여가 돼서 아마 우리 고기초등학교 출신들이 카이스트하고 포항공대를 조만간에 입학하지 않을까. 그리고 테슬라, 일러베스트랑 어깨를 나란히 하지 않을까. 저는 가감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충분히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상을 다 받으면서 그래서 단체 사진도 한번 찍었던 사진이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참고로 고기초등학교는 대장동 바로 앞에 있거든요. 요즘에 핫한 판교 바로 앞에 있는데 한 학년 한 반이거든요. 한 학년 한 반 두 반 소수 정예인데 지금 나간 친구들이 거의 이렇게 국제수리 과학대회에서 쓸고 왔는데 얘 친구들의 반응이 뭐가 좀 많이 나왔냐면 거기에는 홍콩 애들, 핀란드 애들, 스웨덴 애들이 참가하니까 그 외국 애들이 자기들처럼 메카트론을 만들어 놓은 거 보고 상당히 놀라더라고요. 나도 대단해. 스웨덴 애가 막 만드네. 실제 그런 걸 보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했는데 원래 가장 가까워졌는데 그래 이거 기념사진도 찍었던 이렇게 있고 참고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반 친구가 사전 이거 예산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주최 측에 융합과학재단에 영상을 내야 되거든요. 그 영상을 제가 많이 있는데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했더라고요. 우리 반입니다. 이름을 메카오닉으로 지었습니다. 살짝 보실까요?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영상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실제 경연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 용시 고기초등학교 3학년 1반 김라은, 박주원으로 팀을 이룬 메카오닉입니다. 저희 작품은 팀 이름과 같이 메카오닉입니다. 네, 우리 반 제작입니다. 3월부터 담임 선생님과 함께 메카트로닉스를 배우고 만들었습니다. 대회에 참가하면서 점점 더 메카트로닉스 발표도 엄청 준비했어요, 친구들. 빠져들었습니다. 네, 영상도 자기들이 만든. 곡을 먼저 만들었는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제작 과정. 미니북. 저는 미니북 사용 설명서 이렇게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얘들이. 예. 보이시죠? 이렇게 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들이 영양이 스팀 영양이 들어가요. 제목은 스팀. 만들고 집에 모여서도 이렇게 얘들의 부담 안 늦게 미니북으로 오아지로 만들었습니다. 씨름하기도 하고 예. 종이컵을 잡을 때 잡고 달아서 테이프가 붙었습니다. 테이프가 달아가지고 너무 많이 들고 다녀가지고. 해결하면서 너무 신났습니다. 이제는 대회 출전을 앞두고 미션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미션 안 저희 씁니다. 메카오닉은 스포츠카형 스포츠카용으로 만들었대. 메카트로닉스를. 스포츠카를 모델로 디자인에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디자인에 특별히 신경 썼답니다. 설계도입니다. 이렇게 설계도로 만들어보고 친구들이 정말 저는 이거야말로 스팀 중에 스팀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선생님도 훌륭하시는데 정말 그냥 우리 반 제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공급받아 DC 모터로 공급합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예, 이제 직접 소보모터까지. 왜? 처음에 빨대라 그런 애들이었습니다. 네. 네, 좀 시간이. 예. 오, 음악까지 넣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반이 총 18명인데 총 10명이 5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4학년 1반에서 4명 2개 팀이 참여해서 이렇게 입상을 좀 많이 해와서 교육적으로 너무 좀 보람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이 3분뿐이 안 남았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시간이 여유롭게 주어지면 다 이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엊그제 핀란드의 크리스토프 페니베식 교수님이랑 제가 우리 스팀 국제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좀 있거든요. 거기는 미국 선생님들, 핀란드 선생님들, 대학 교수.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카톡 좀 보여주시면 제가 이제 영어로 하느라고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너무 예먹었는데 이게 화면 보실까요? 보이시죠? 이게 이제 핀란드 제가 이제 그때 줌으로 저한테 대화로 들어왔던 핀란드 이분들이 제가 이제 저한테 질문 들어왔던 걸 제가 했는데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물어보고 여기 뭐라고 했냐면 노보축구의 실패 과정을 보면서 열정 막 이런 것도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제가 다 또 영어로 답변했습니다. 답변했고 정말 재미있어. 진짜 실체 활동이야. 막 이렇게 글도 줬었고요. 이렇게 보면 또 여기에 보면 저를 한번 우리를 한번 핀란드에 한번 초대하고 싶다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정말 약속 지켜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꼭 한번 초대하겠다고. 예. 여기 있습니다. 조 선생님, 전염병이 끝나면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당신을 만나길 핀란드에서 고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핀란드 유바스클라 대학 교수님이 이걸 간장하셨는데 그 화면이 좀 있거든요. 제가 그 화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스팀, 한국의 스팀은 국제적으로 핀란드 나와! 스웨덴 나와! 우리 대한민국이야. 스팀 잘하고 있어. 이거를 한번 교류도 하면서 은근 자랑도 하면서 그러면서 예. 한번 했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자료 먼저 살짝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대하창에 왔던 거를 캡처를 떠났거든요. 이렇게 줌에 이거를 그때 막 강연이라고 캡처를 뜨기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캡처를 떴고 이게 이제 이분이 이제 핀란드 대학 교수님이십니다. 핀란드 대학 교수님이고 이제 이분도 다 핀란드, 이분은 이제 미국 대학 교수님이시고요. 이렇게 이제 실제 화면 한번 좀 볼까요? 네.
그래서 스팀을 좀 국제적으로 교류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번 영상 앞에 한 10초만 볼게요. 예, 이게 접니다. 예. But for King Cho, we hadn't got the information, 핀란드 so we asked for something. 유바 스쿨 And Kyung Cho said, 교수님이십니다. wrote drawing steam from 4D frame mechatronics to Yeah. moon exploration. 시간이 다 됐네요. 30분 딱 돼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팀 교사 연구에 처음부터 여기까지 해서 국제 교류까지 맺어봤는데 하여튼 여기 계신 선생님들 건강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무한 스팀 사랑이 있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고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고기초등학교 조경호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스팀 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조경호 선생님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지금 인원이 저희 얼마 되지 않아서 마이크 켜고 질문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발표 선생님 발표하실 때 질문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또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실까요? 그럼 저희 네, 선생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블렌디드 스팀 프로그램 운영 고 그린 스팀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인천 송원초등학교 박인재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네, 자료 공유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 마이크를 안 켜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송원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박인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대단히 이제 떨리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데요. 앞에 발표해 주신 조경호 선생님처럼 진짜 출중한 능력이 있어서 제가 발표하는 것이 아니지만 제 소개를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팀 6년차 적용을 하고 있는 교사예요. 그래서 뭐 특별한 재능이나 특별한 건 없지만 제가 스팀이 좋아서 또는 스팀을 통해서 느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 그동안 어떻게 적용해 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선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2021학년도에 저희 팀, 저희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운영한 이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블렌디드 스팀 프로그램, 저희끼리 명명하기로는 고그린 스팀 프로그램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었었는데요. 이 운영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것과 같이 연구 계획을 어떻게 수립했는지, 그리고 스팀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했고 어떻게 적용했으며 이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서 어떠한 결론과 시사점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 스팀이라는 거를 접했을 때 저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네,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스팀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저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에 대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았었고, 아마 여기 계신 이제 스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또 그리고 올해 스팀 교사연구회를 운영하신 선생님들께서 아마 비슷하게 항상 시작할 때는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정말 우리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항상 느끼고 호흡하는 그 주변에서부터 주제를 찾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주제를 뽑아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주제, 고그린과 관련된 주제는 안 그래도 요즘에 이제 코로나19도 사실은 이제 기후 위기로부터 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요즘에 하고 있는데요. 그처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지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위기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듣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연구회를 운영했었던 선생님들과 함께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교과와 함께 주제 중심으로 한번 스팀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부분에서 저희 올해 운영했었던 연구의 주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를
어떻게 하면 사람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의 생활 속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서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런 부분들을 내가 스스로 설계해서 극복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 저희 연구에는 초점을 두어서 1년간 활동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 안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학생들에게 사실 제작이라는 활동을 뭐 스팀 프로그램에 굳이 꼭 넣어야 한다는 건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반드시 무언가 성취를 느껴야만 이 활동을 통해서 의미를 찾는 경우를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제작을 통해서 무언가 만들어내는 그런 경험까지 학생들과 한번 하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이번 프로그램에 기후 위기 그리고 기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더 위험하거나 더 문제시 되지 않고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과학적인 관심 그리고 과학적인 기반 아래에 제작하는 활동까지 포함시켜서 이제 스팀 프로젝트를 기획해 보았습니다. 이 프로젝트 연구의 목적은 일단은 이제 스팀 교육이 저는 너무 이제 저의 경우에는 많이 해왔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다라고 이제는 느끼고 있지만 아직 선생님들 중에서도 아마 스팀 시작한 지가 거의 10년 정도는 된 거로 알고 있어요. 학교 현장에 적용이 된 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합교육, 뭐 다른 교과 간 이제 연계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거지라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필요성, 사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학생들이 인식하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사실은 더 저는 의미를 두고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정말 학생들의 삶과 삶이 연계되어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저는 스팀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공감대를 이제 같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과 한번 형성하고 싶은 목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환경 문제 심각하다라고 하지만 학생들이 한번 직접 찾아보게끔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작게나마 이 부분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또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문제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의 창의력 신장하는 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지어서 이어올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 운영 중에 제작을 위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와 저희는 주로 이제 마이크로비트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마이크로비트 많이 활용한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과학 기반 그리고 정보 교과 기반을 통해서 이제 사회 교과도 가지고 왔고요. 국어 교과도 미술 교과도 가지고 와서 다양한 교과들을 융합시켜서 이제 미래에는 사실상 이제 학생들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사의 주인공으로 학생들을 길러내는데 자그마한 도움을 주고자 이 프로젝트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을 했었습니다. 이 연구의 기간은 일단은 올해 지금 연구 기간 3월부터 이제 11월까지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그 스팀 교사 연구에 공문이 오기 전에 사실 선생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미리 희망하시는 분들께 여쭤봐요. 그래서 실제로는 4월부터 이제 그 교사 연구회가 운영이 됐지만 저는 3월부터 한 달간 선생님들을 만나고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내년에 이번에 다시 새로운 주제를 설정하게 되면 어떤 주제를 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미리 3월부터 나눠서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6월에서 8월까지는 이제 어떻게 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구안하고 어떻게 수업 지도안으로 적용시켜 나갈까에 대한 연구와 이제 연수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보통 9월 그리고 10월 달에 적용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적용은 9월 달까지 이제 거의 대부분 완료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연구에는 모두 다 본교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4학년, 5학년, 6학년 선생님들이 그로 나누어서 이제 배정되어 있으셨어요. 그래서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학년별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했고요. 수혜 학생 수는 8개 학급 180명이 이제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학년별로 10시간 동안 주제 중심 스팀 프로젝트를 적용을 했었고 중심 교과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 개발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서 6년차 이제 스팀 적용하고 있는 교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과정은 지금 제가 6번 동안 운영하는 동안 거의 그냥 똑같이 운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팀이 좋아서 만들기가 좋아서 과학이 좋아서 사실 이 프로젝트를 이거를 하고 싶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사실 처음에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교과들을 살피고 주제를 살피고 하다 보니 사실 이제는 교육과정의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스팀을 프로그래머화 시키고 스팀을 교과를 통합시켜서 주제를 뽑아내고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운영을 하고 진행을 하고 그 사이에 피드백을 주고 이 학습한 결과를 평가를 하고 이 모든 과정이 사실상 우리가 매일 교실에서 하고 있는 수업의 한 장면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특별하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저는 정말 교육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어떻게 이 교과를, 이 차시를 묶으면 더 좋은 프로젝트로 더 좋은 주제를 만들 수 있을까에 이제는 더 공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스팀 주제를 선정하고 그 수업 원리를 분석한 다음에 이제 그 적용할 대상 학년의 교육과정을 엄청나게 많이 이제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있어서 성취 수준을 일단 보고요. 그 스팀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성취 수준을 뽑아낸 다음에 이제 교과별로 어떻게 하면 이 진행 시기를 맞출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단원 순서를 좀 변경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지 실제로 교수학습 과정을 작성하는 쪽에 이제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적용할 수 있을지 그 사이에 더 배우기도 하고요. 같이 모여서 연수나 아니면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런 준비를 방학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수업 적용. 그리고 처음 제가 스팀 운영을 할 때는 수업 적용에만 사실은 굉장히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학생들이 와 재밌다 한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걸로 끝내서 굉장히 아쉬울 때가 많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결과를 내고 그 과정을 평가하고 환류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평가 쪽에 요즘에는 조금 더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1년간의 스팀 교사 연구회를 운영하고 난 다음에 항상 마무리로 모여서 선생님들과 그 1년간 운영했던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유하고 아니면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음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또 어떻게 이제 연구회를 진행할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스팀 프로그램의 이제 학습 준거 이제 구성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교육과정 그 중에서도 성취 기준 분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이 꼭 배워야 하는 것들, 수업 시간에 배워야 하는 것들을 스팀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구현하는 거지 스팀이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스팀 활동, 제작 활동, 메이커, 뭐 소프트웨어 이게 사실 중점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기뻐하고 저도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처음에는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교육과정 속에서 스팀을 어떻게 녹여낼 거냐 그리고 성취 수준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스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연결을 시키고 이것들을 학생들에게 의미를 도출하고 부여하고 이것을 삶과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이쪽으로 조금 더 요즘에는 초점을 가지고 제가 준비를 하고 스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면서 이제 교수평 카드라는 거를 저희 학교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 안에
성취 수준도 담겨 있고요. 교과 단원도 담겨 있고요. 학년도 담겨 있고요. 해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각 교과별 주제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 재구성하는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여러 번 거쳐가지고 스팀 프로그램 주제를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혹시라도 한번 다른 연구에서도 지금 하고 계시지 않다면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그 준거 틀에 맞춰서 일단 큰 틀에서의 이제 스팀 프로그램 적용 준거 틀을 만드는 걸 일단 그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상황을 과학기술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원 재활용, 마이크로비트, AI는 배워서 이번에 적용을 하고자 했는데 사실 많이 저희가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특히 그 전면 등교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여름방학에 저희가 AI 연수를 다 준비해 놨었는데 갑자기 취소되고 이런 바람에 AI 부분은 일부분만 담기긴 했지만 그 대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까지 한번 계획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나온 프로그램이 이렇게 총 5개의 프로그램인데요. 보이시는 바로는 5개지만 일단 1번 프로그램 Why Go Green, 우리에게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또는 기후와 환경을 생각하기 위한 과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선 공통적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인지시키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에 대한 일단 그 시작하고 던져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이제 기본 프로그램, 공통 프로그램을 함께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2번은 4학년, 3, 4번은 5학년, 5번은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총 8시간씩 이제 적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샘플들을 이제 뒤에 하나씩 보여드릴 거고요. 특히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으로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또 좀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등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할지, 그리고 어떤 부분은 온라인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더 효과적일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해 하실 법한 이학습터에 이제 스팀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기능을 익혀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학습터 영상을 올려줘서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익히도록 하는 그런 수업도 했었고요. 또는 그 화상 수업을 통해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스팀을 위한 그런 과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4학년을 제외한 5학년, 6학년에서는 마이크로비트라는 그 소프트웨어 코딩 교구를 많이 활용을 했고요. 실제로 마이크로비트를 가지고 이제 제작 활동에 많이 그 사용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마이크로비트를 이제 어떻게 하면 익힐 수 있는가 온라인에서 주로 많이 이제 활동을 했고 이제 그 코딩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이제 배웠던 내용을 교실에서는 이제 실제 피지컬 컴퓨팅 직접 구현시킨다거나 아니면 프로젝트 제작하는 활동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동안 했었던 과정들을 피드백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이런 활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합적으로 블렌디드 형태로 해가지고 수업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마이크로비트를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이렇게 키트를 각 학생들 한 명씩에게 다 구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그냥 전체 다 등교를 했다면 그냥 뭐 한 2~3반치 정도만 있어도 구현이 가능했을 텐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려다 보니 이 마이크로비트가 집에 없으면 학생들이 그냥 단순하게 컴퓨터상에서만 코딩을 해서는 별로 재미를 못 느끼겠다 싶어가지고 직접 사줬습니다. 그래서 스팀 연구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학교 예산도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밖에 마을연계 교육하고도 연계시켜서 마을연계 교육 예산도 포함시켜서 이렇게 한 세트 구입하는데 대략 한 35,000원에서 40,000원 정도 들었었는데 이거를 200세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눠주니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생겼었거든요. 학생들에게 코딩에게 관심이 없었던 학생들도 또 스팀에 관심이 없었던 학생들도 이거를 집에서 계속 활용하고 유튜브 보면서 또 활용을 하고 선생님이 준 영상을 통해서도 활용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면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스팀 그리고 이런 제작 활동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학습터 영상을 올려서 학생들이 기본적인 내용부터 하나씩 배우게 했고요. 그리고 화상 수업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과 같이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마이크로비트 활용 부분은 이제 같이 이제 실력을 키워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간단하게 프로그램 적용 부분을 말씀드리면 4학년은 마이크로비트나 코딩을 학생들이 직접 적용하는 것이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원순환 과정을 통해서 재활용품 업사이클링 제작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5학년은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한 이제 내가 생활 속에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작 도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6학년 같은 경우는 그 거리 센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그 모티브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센서, 그 AI 센서의 기본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직접 코딩을 해보고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통한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4학년에서는 이제 자원 순환과 관련된 주제를 상황을 던져줬어요. 우리에게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생긴 쓰레기,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 이 부분들을 온라인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고 자료를 검색하기도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찾아봤고요.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쓰레기, 재활용품들을 이용해서 무언가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이제 설계하고 준비하고 구상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다양하게 학생들이 제품을 제작했지만 중점적으로 한 활동은 이제 유리병을 가지고 와인병이라든가 다양한 병들을 가지고 LED 코르크 LED를 이용해 가지고 그 무드 등 만들기 이제 활동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그 제작하는 활동까지 해보고 나서 이것들을 더 많이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학생들이 확산하게 됐고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실천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감성적 체험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 보시면은 이 가운데랑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재활용 빈 병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내가 업사이클링 작품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만들어낸가에 대한 사진이고요. 네, 지금 여기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이거는 실제로 학생들이 마트에 갔어요. 왜 마트에 갔냐면 판매되는 물건 중에 얼마나 쓰레기, 얼마나 상자, 얼마나 포장지가 얼마나 불필요하게 많이 있는가를 한번 직접 사가지고 느껴보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삶과 직접 연결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5학년 프로그램은 이제 스마트 화분 만들기 활동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산림 훼손, 나무의 소중함, 그리고 식물, 그리고 생물의 소중함에 대해서 한번 느끼게끔 이제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리고 메이크 코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수분 센서를 연결시켜서 이제 학생들이 화분에 꽂아 놓고 이것이 작동을 했을 때 화분에 물이 없을 때 이제 알림을 준다거나 경고를 준다거나 하는 활동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코딩은 집에서 온라인 수업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담아온 나의 그 마이크로비트를 이제 직접 학생들과 화분도 심어보고 그 화분도 이제 학생들 보고 직접 고르라고 했어요. 식물들을. 그래서 어떤 식물이 실내에서 기를 때 뭐 기후 뭐 아니면은 무슨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식물이라든지 아니면 더 산소 발생이 높은 식물이라든지 이런 식물들을 자기가 직접 조사를 해서 찾아서 이제 화분을 만들어서 실제로 생활 속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활동까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작동되는 모습이 네. 지금 보시면 이 수분 센서에 나오는 이 키트 그 수분 센서에 나오는 이제 수치값이 마이크로비트에 표시가 되고요. 만약에 수분이 충분하다 그러면 하트 표시가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6학년 프로그램은 시간 관계상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자동차 매연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살피고 마찬가지 마이크로비트를 활용을 했어요. 원래는 그 엠블럭을 활용해 가지고 AI로 해가지고 그 허스키 렌즈를 연결시켜 가지고 직접 이제 앞에 있는 사물을 인식해서 이제 접근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주행과 같은 방식을 이제 진행을 하고자 했는데 준비가 좀 미진했던 관계로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 잘 준비가 안 돼서 이제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했고 그리고 실제 이제 자율주행 이제 앞에 있는 거리를 확인을 해서 멈추게끔 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고 그 특징에 대해서 작성하고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환경, 친환경 그 마을과 도로 꾸미기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4학년, 5학년, 6학년 수준에 맞는 이제 고그린 활동, 이제 기후를 우리가 지켜나가고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이거로 끝나지 않고요. 과정 중심 평가 사례도 굉장히 많이 한번 찾아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결과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이 활동하는 과정에서의 피드백을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온라인 학습 중에서도 그렇고요. 등교에서 수업할 때도 그렇고 학생들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더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분야의 전문 이제 그 양적 연구 전문으로 이제 하고 계신 선생님이 계셔서 항상 이제 그 설문 문항을 분석을 계속해요. 그래서 대부분 의미가 이제 등교 수업에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투입을 할 때는 성과가 굉장히 높다라고 나왔는데 작년과 올해 투입을 했는데 그렇게 썩 높은 평가가 나오지 않아서 올해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가지 영역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나왔으니까 학습 활동에 대한 정의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스팀 적용을 하고 나니 수학 또는 과학 활동에 대해서 되게 월등하게 이제 유의미한 변화를 미쳤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이제 결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간 이제 그 스팀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기후 위기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더 흥미 있게 접근하게끔 하기 위한 도움을 주고자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19만 없었으면 조금 더 이제 학생들과 더 유의미한 활동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저희 나름대로의 이제 블렌디드 형태의 스팀 프로그램 적용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서 더 나은 그 스팀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마지막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의 경험에 대해서 한 2분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과학을 좋아했고요. 이제 과학과 관련된 흥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교사가 되면서부터는 사실 그 부분을 좀 많이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느 순간 제작하는 활동에 대해서 욕심이 생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양하게끔 뭔가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저 나름의 상황이 스팀에 몰입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7년, 19년, 20년, 21년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주제들은 사실 스팀과 큰 관련이 없는 주제인데 라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예, 다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 제가 역사 관련된 연구에도 운영을 하고 있었고 다양하게 제가 개별 연구하는 그런 주제들로부터 가지고 와서 융합을 시켰어요. 과학과 연결시키고 메이킹과 연결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소프트웨어와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야를 가지고 스팀 연구를 진행을 하시면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혼자 하시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함께하는 선생님 주변에 동료 선생님들이 계시면 정말 쉽게 이 모든 과정을 설계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이제 다양한 이제 스팀 연수를 참여하는데 심화 연수든 기본 연수든 함께 선생님들과 같이 가서 연수를 참여하시면서 내가 스팀은 이런 건데라고 알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프로그램 연수를 가셔서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심화 연수 갔을 때 이제 갔었던 가운데 사진은 이제 무지향실 이제 소리 음파와 관련돼서 가서 배우면서 전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도 했었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이제 체험을 받아야지만 또 제가 무언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 이 연구의 운영을 함께 하고 나서 굉장히 선생님들도 같이 뿌듯해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경험을 겪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이제 저희 학교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기 때문에 올해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된 것도 있는데 그래서 함께한 선생님들 그리고 주변 선생님들께 굉장히 되게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었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우측에 보이는 부분이 학생들이 교원 평가했을 때 이제 선생님께 쓰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일부만 가지고 왔었는데 그 스팀 프로그램 또는 제작 활동을 했었던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의미 있었고 재미있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가장 큰 유의미한
또는 감성적 체험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운영하면서 힘들지만 내년에 한 번 더 해볼까? 라는 생각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3월이 되면 저는 또 함께할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다른 어떤 스팀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적용할까를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별거 아닌 내용이지만 그동안 이제 제가 스팀 교육을 진행하면서 있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저도 앞으로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전송원초등학교 박인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스팀 교육에 대한 선생님의 고민과 6년간 저희 스팀 교사연구회 함께 하시면서 느끼셨던 고민을 알 수 있었고 또 연구회 운영 계획에 대한 팁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스팀 교육 그리고 교사연구회와 늘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이번 세션 마지막으로 IT 메이커 활동으로 꾸미는 5인 5색 스팀 수업이라는 주제로 신방초등학교 이창훈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제 목소리가 지금 들리나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 교사 연구회 성과 발표를 맡게 된 창원 신방초등학교 교사 이창훈입니다. 저희 연구회의 주제는 IT 메이커 활동으로 꾸미는 5인 5색 스팀 수업이며 선생님들께 발표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무척이나 떨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례 공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1과 주제 2, 운영을 중점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회는 올해 만들어진 새내기 교사 연구회입니다. 언젠가 같이 연구회 한번 해보자 했던 말이 현실이 되어서 올해 연구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관심 분야와 담당 학년이 모두 달라서 주제를 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생각해 보았고 IT 융합 교육으로 자연스럽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오후 5시에서 8시에 교과 연구회 모임을 가지고 연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스팀 주제 선정을 IT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연구회 선생님들은 사실 코딩을 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절반이고 나머지 역시 블록 코딩 기초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 교육과 AI 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코딩을 할 수 있고 코딩을 교육하는 것을 넘어서 IT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교사 전문성을 높이고 싶었기에 IT 융합을 큰 줄기로 설정하였습니다. 25년 전에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컴퓨터실이 생겼고 창밖에서 컴퓨터실을 신기하게 바라봤던 것이 접니다. 그 지식정보, 정보화혁명을 당시에는 3차 혁명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를 3차 혁명이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25년이 흘렀습니다. 당시에 컴퓨터실을 바라보던 그 꼬마는 선생님이 되었고요. 그 당시의 혁신은 현재 보편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 안에 그때 25년 전보다 훨씬 좋은 컴퓨터가 들어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4차 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들이 25년 뒤에 저의 나이가 되었을 때 분명 현재 혁신이 보편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의 방향에서 핵심은 역시 IT입니다. 그럼 이 중요한 IT를 담아낼 수 있는 소주제를 선생님들과 찾아보았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그 소주제를 공간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만들기, 스마트팜 만들기와 같은 것입니다. 공간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 확장성이 있습니다. 주제 자체가 폐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표현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학년에 맞게 얼마든지 변형하여 적용 가능한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저희가 살고 있는 창원 옆에 부산 엘코델타 스마트시티 그리고 전라남도에는 솔라시도와 같은 스마트시티가 곧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혁신을 아이들과 함께 공부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주제 1을 스마트시티로 잡았다면 먹거리에 대한 공간, 스마트팜을
소주제 2로 잡고 운영하였습니다. 도시화가 되고 사람들의 식습관과 트렌드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건, 저탄, 샐러드 카페 등이 요새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주제이기 때문에 소주제 2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뒤편에 있는 학교 텃밭을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스마트시티와 스마트팜 주제를 구현할 센서보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초코파이 보드와 마이크로비트를 선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조작이 쉽고 교육하기 좋은 초코파이 보드를 주로 사용을 했고, 스마트팜은 엔트리 연결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돼서 마이크로비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교사 전문성 향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매주 목요일 17시에서 20시까지 경남 행복마을 소프트웨어 강사 선생님 초빙해서 30차시 연수를 들었습니다. 연수 내용은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만들기, IoT 핀볼 만들기, 공기청정기 만들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연수가 진행되는 도중에 우리가 만드는 그린 스마트시티란 주제로 소주제 프로젝트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린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나만의 신호등 만들기, 나만의 피아노 만들기를 통해서 코딩을 실습했습니다. 그리고 그린 스마트시티 제작, 코딩, 공유의 순서로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총 18차시를 계획했으나 제작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려가지고 4학년은 20차시, 6학년은 20차시를 실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4학년 학생과 6학년 학생 과학 동아리 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했고요. 해당 발표에서는 4학년 학생들과 동아리 학생 대상의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학년 학생에 대한 주제 1의 적용입니다. 4학년 사회과 성취 기준을 보면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가 있습니다. 4학년 학생들에게는 살고 싶은 촌락 그리고 도시 만들기를 실시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젝트 순서는 교과서 흐름을 따랐습니다. 우선 농촌, 어촌, 산지촌의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어촌, 산지촌과 도시를 비교하고 이들의 각각의 문제점을 탐색해 보았습니다. 그 후에 과학기술 등으로 문제점들이 해결된 미래의 농촌, 미래의 어촌, 미래의 산지촌을 모든별로 선택해서 제작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농촌, 어촌, 산지촌과 도시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수업 장면입니다. 문제점을 알아보고 미래에는 어떻게 바뀔지 상의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학생들이 적고 그리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 수정될 미래의 농촌, 어촌, 산지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 시기에 창의적 체험활동 정보화 시간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함께 병행했습니다. 블록 코딩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초코파이 보드 기초 조작을 실시하였습니다. 나만의 신호등 만들기로 첫 번째 산출물을 만들어 보았고, 나만의 과일 피아노 만들기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심화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구리선을 이용하여 나만의 피아노를 만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구리선과 전선, 터치 센서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나만의 피아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어 응용도 하였습니다. RGB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네이버 색상 팔레트를 이용해서 나만의 색깔 신호등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또한 대형 과일 피아노, 그리고 다양한 모양의 피아노를 만들어 보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활동은 그린 스마트 시티 알아보기입니다. 이전에 학생들이 농촌, 어촌, 산지촌, 도시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탐색했습니다. 이번에는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다양한 기술들과 변화될 모습들을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얻은 정보를 활용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은
학생들이 문제점을 해결한 도시의 미래 촌락과 도시를 만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1모둠과 6모둠은 미래 어촌을, 2모둠은 미래 삼지촌을, 3모둠과 4모둠은 미래 농촌을, 그리고 5모둠은 스마트시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재료는 우드락과 색지를 사용했습니다. 4학년 1반 같은 경우에는 우드락 대신에 클레이를 사용했는데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그 만든 산출물을 학생들이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초코파이 보드를 접목하지는 않고 학습한 센서의 원리, 기술 정보들을 이용해서 미래의 농촌, 어촌, 산지촌을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모둠은 어촌의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해양 쓰레기 로봇, 해양 생물 로봇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모둠은 태양광과 드론을 사용해서 농촌의 작물을 관리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물이나 사고가 생기면 사이렌으로 오플려서 미리 구지를 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절약이 되고 시설이 발달되어 있는 농촌입니다. 산책 로도 있고 그런 있어서 산책하기 좋습니다. 에너지를 아끼며 친환경적인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마을. 이 모둠 외에도 산지촌의 문제를 해결한 모둠은 자율주행 자동차와 산불 방지 센서, 로봇을 생각해내어 적용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만들기를 실시하였습니다. 4학년은 사회과가 주 과목이었다면 6학년은 실과를 주 과목으로 설정하고 코딩에 조금 더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과 성취 기준은 공사, 공우 성취 기준들이 모두 해당되며 실과, 미술, 창체에서 시수를 확보하였습니다. 스마트 시티를 만들기를 위해서 4학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초코파이 보드를 학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당 학생들이 모두 기본적인 엔트리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차 시 안에 대부분의 센서들을 이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들은 그린 스마트 시티를 계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마트 시티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활용해서 관련 기술 및 정보를 습득했고 PPT를 이용해서 지금 스마트 시티를 계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발된 계획표를 설계도를 기준으로 하여 지금 현재는 그린 스마트 시티를 만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도와주셨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아이들 욕심으로 규모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애초에 계획하였던 18차 시에서 제작에만 4차 시를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금 보이시는 사진의 산출물들은 10명이 함께 만든 공동작품입니다. 이것은 스마트 시티를 제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영상이 좀 튕기네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를 1차적으로 완성을 했고 이제 이 사진은 완성작의 초코파이 보드를 연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구리선에 터치를 하면 타워에 불이 들어오고 충전소 쪽 입구에 가면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열리고 DC 모터를 이용해서 풍력 발전기가 돌도록 하였습니다. 모두 학생들의 아이디어입니다. 더하여 3D 프린터도 사용했습니다. 울타리, 보트 모형, 그리고 자동차 모형, 벤치 같은 것들을 출력을 하고 비치하였습니다.
완성된 그린 스마트 시티의 산출물입니다. 교내 스팀 페스티벌에서 5일간 전시를 하였습니다. 네임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관람하는 학생이 해당 건물이나 센서들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표시하였습니다. 정말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주제 1에 대한 스마트 시티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주제 2 스마트팜 활동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실과 교과를 주 교과로 미술과 창체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성취 기준에서는 06, 실, 05-08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친환경 농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한다. 이것을 주요 성취 기준으로 잡고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활동은 동아리 학생을 대상으로만 진행을 하였습니다. 학교 뒤편에 텃밭이 있습니다. 나가서 오르막길을 걸어야 나오는데 매일 물을 주러 가기가 힘들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페트병에 담아서 물을 주다 보니까 물을 골고루 주기도 힘들었고 식물들이 많이 자라가지고 우거졌을 경우에 그때도 물을 주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럼 매년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텃밭을 스마트팜으로 바꾸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고 동아리 학생들이 모두 찬성하여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서 여기 보이는 워터모터, 배터리, 태양광 패널, 태양광 컨트롤러, 스프링클러 부자재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유튜브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서 스마트팜의 회로를 구상했습니다. 이렇게 나무로 지금 그 지지대를 직접 만들고 그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태양광 패널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컨트롤러로 가게 되고 다시 배터리 축전지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축전지의 전류가 다시 컨트롤러를 거쳐서 마이크로비트와 워터펌프로 가게 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습도 센서에서 습도를 체크하고 일정 습도 이하가 되면 워터펌프가 가동해서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물을 주는 식입니다. 그래서 물은 빗물 저장 장치를 이용하고 빗물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주기적으로만 저장 장치에 물을 채워주면 되는 식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었으나 올해 여름에 열돔 현상과 폭염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가 7월이었는데 폭염으로 야외 배터리와 워터모터 화재 위험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염에 아이들을 데리고 야외에서 활동하는 것도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상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에서 스마트 화분으로 급하게 주제를 변경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팜에서 아이들과 자동급수 장치를 만들고 다루다 보니까 자동급수 장치의 문제점을 알게 됐습니다. 주기적으로 물을 주다 보니까 과습이 된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말라서 죽는 화분보다 과습으로 썩어서 죽는 화분이 많습니다.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과습으로 무름병이 와서 죽은 수수키부터 모두가 다 경험해본 문제였고 학생들이 무름병을 방지하는 스마트 화분을 만들자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과습으로 인한 식물병해를 학생들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백수병, 천저병, 녹음병, 무름병 등 많은 병해가 과습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과습으로 세균이나 곰팡이가 생기고 이것들로 인해서 식물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교에 있는 화분들을 학생들이 조사했습니다. 학생들이 식물에 맞는 화분 사이즈를 조사할 수 있었고 화분 크기를 정하고 조사한 이유는 3D 모델링을 해서 3D 프린팅을 할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물별 급수 시기도 조사했습니다. 식물마다 급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급수 시기별 분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열심히 조사를 했고 마이크로비트 AD키의 버튼을 눌러서 자동급수 시기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를 경우에는 2일에서 3일에 한 번씩 물을 주게 되고 이 버튼을 누를 경우에는 15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한 주에 한 번씩, 어떤 거는
누를 시에 즉시 급수될 수 있도록 후에 코딩에서 설정했습니다. 과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금 내용처럼 식물 급수 시기에 맞는 물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화분 내부 흙의 습도를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부 습도를 알기 위해 생각한 아이디어는 위에서 습도 센서를 꼽는 것이 아니라 뿌리 쪽에 습도 센서를 설치하고 측정하자였습니다. 그럼 뿌리 쪽에 습도 센서를 설치해야 되는데 습도 기준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이 직접 간단한 토양 습도 측정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하단을 돌아다니면서 흙 습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이게 센서의 아날로그 값들을 알기 위해서 해당 과정이 꼭 필요했습니다. 지금 이게 스마트 화분 제작 과정입니다. 알고리즘을 만들었고요. 그 학생들 토의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15일 급수 버튼을 누를 경우에 급수된 후에 15일 동안 급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난 후에 15일이 지난 후에 바로 다시 급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름이 지난 후부터 다시 습도를 측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름이 지난 후에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중간에 누가 물을 주었다든지 뭐 장마라든지 이런 습도가 있을 경우에 다시 급수가 되어서 과습이 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D 모델링을 학생들이 직접 하였고, 그 다음 출력해서 마이크로비트와 결합을 했습니다. 이게 학생들의 최종 산출물입니다. 이게 정말로 학생들이 열심히 3개월 동안 노력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이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동급수 장치는 물을 자동으로 급여하게 됩니다. 그럼 물바지가 적으면 이게 물이 밖으로 이게 넘치게 될 겁니다. 아니면 수시로 이게 물을 갈아줘야 되는데,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동급수의 편리성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바지를 대용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당연히 화분 받침도 높아져야 됐고, 그렇게 되면 안정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화분이 무거워지면 부러질 수도 있고, 뭐 약간 이동 시에도 뭐 흔들리거나 부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그 4학년 미술책 마지막에 보면 그 트러스 구조가 나옵니다. 이게 5학년도 나오고 6학년도 나오는데, 그래서 트러스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약간의 아치와 트러스 구조를 이용해서 안정성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경사를 주어서 물이 조금 더 잘 배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옆에 사진은 완성된 화분에 금전수를 이렇게 심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해당 산출물로 김천에서 열리는 과학탐구대회에도 이렇게 출전을 하였습니다. 출전해서 운 좋게 대상이라는 좋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작동 모습입니다. 이 학생이 2, 3일 버튼을 누르면 지금은 습도가 없어가지고 모터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습도 센서의 습도가 80% 이상이 감지되면 부저가 울리면서 이렇게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교내에서 스팀 교육 확산을 위해 스팀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방역 수칙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프로젝트 산출물뿐만 아니라 교사 연구회에서 선생님들이 만든 작품들도 이렇게 다 전시를 했습니다. 총 5가지의 부스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이전과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현재는 불과 2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육 경력이 쌓일수록 이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가르치는 것이 맞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만큼은 학생도 교사도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학생들의 사고폭이 굉장히 넓어졌고, 그 다음에 IT에 대한 그런 그 심리적 장벽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교사 역시 프로젝트의 운영에 보람을 느끼고 IT 융합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IT 융합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이창훈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스마트 팜 스마트 시티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정말 즐겁게 참여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로써 저희 2021년 스팀 교사연구회 초등 운영 사례 공유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주신 세 분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스팀 교사연구회 중등 사례 공유 세션이 5분 후인 4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 학교급과 무관하게 스팀 교사연구의 성과 공유 자리에 함께 가능하시니까 중등 성과 공유 세션에도 많이 참석 부탁드리고요. 다음 세션은 5분 후인 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취하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